이 포헤드는 9제곱미터마다, 그리고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8제곱미터마다 이렇게 면적마다 구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포헤드 상원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정방형 2R 코사인 45도인데 R 값이 2.1m, 그죠? 언제 이렇게 면적으로 또 언제 이렇게 2.1m를 이용해서 하면 될까요? 정방형으로 설치하시오. 그리고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이런 말이 있으면 2.1을 이용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면적이 얼마다, 정방형, 장방형 말도 없이 몇 개냐? 그러면 면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229페이지에 보게 되면 관포 채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해당 바적 면으로부터 방호 대상물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 채적인데요. 전역 방출 방식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럼 관포 채적을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보면요. 포가 가득 채워진 채적을 얘기합니다. 탁자가 가연물이라 하면 이 가연물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 포를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이 포 아래쪽에는요. 불이 꺼졌겠죠? 그래서 포를 채우면 불이 꺼진다 이런 거고요. 천장이 2.5m인데 가연물이 2.4m까지 있어요. 그럼 0.5를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경우는 그냥 2.5m까지만 채우면 되겠죠. 불 꺼지겠죠? 자, 다음 페이지 외주선과 방호 면적은 국소 방출 방식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당해 방호 대상물의 높이의 3배의 가로 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이 방호 면적입니다. 그러면 이 선이 뭐냐? 외주선이라는 거죠. 소방기술사에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외주선이 뭐냐? 설명해라. 10점 이렇게요. 235페이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요점 정리 쪽에 개통도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죠. 가스압력식이 있고 전기식이 있는데 이 전기식은 언제 쓰는 방식이라고요? 구역이 하나일 때 쓰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기식은 구역이 하나일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알고 보면 단순한 건데요. 전기식이 구역이 하나일 때만 쓰는 방식이다. 이걸 모르고 화재 안전 기준을 보고 개통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자, 235페이지에 전역 방출 방식, 국소 방출 방식, 호스릴 방식. 호스릴 방식을 이동식이라고도 하죠. 기동 방식에 따른 분류인데 가스 압력식, 전기식, 기계식인데 기동 방식에 따른 분류예요. 뭘 기동을 하죠? 기동이 뭘까요?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가스 압력에 의해서 저장 용기를 개방하고요. 선택 밸브를 개방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저장 용기 개방 방식이 가스 압력식, 전기식, 기계식이 있는 거고요. 선택 밸브 개방 방식이 가스 압력식, 전기식, 기계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동 방식에 따른 분류 옆에 뭐라고 써두면 좋아요? 저장 용기 개방 방식, 선택 밸브 개방 방식 다 같은 1, 2, 3의 답이에요. 자, 2번에 전역 방출 방식 개통도인데요. 근데 지금 구역이 몇 구역이에요? 3개 구역이죠? 선택 밸브 3개, 기동 용기 3개, 압력 스위치 3개, 솔레노이드 3개. 그래서 솔레노이드, 기동 용기, 선택 밸브, 압력 스위치 또 있죠? 수동 조작함. 이런 것들이 구역 수만큼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방출 표시등은요. 구역에 문이 2개예요. 그럼 방출 표시등은요. 1개 구역에 2개를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출입구가 바로 옆에 있다 그러면 1개만 해도 되죠. 가운데에 좀 떨어져 있다. 여기 있는데 반대편에 오른쪽 편에 있다. 그러면 안 보이니까 2개를 해줘야죠. 이 용기가 여기 1개가 있고 2개, 3개, 4개, 5개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체커 밸브가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체커 밸브가 또 여기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점선은 이제 조작 동간인데요. 조작 동간인데 점선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점선이. 요 점선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선택 밸브부터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동 용기에서 선택 밸브를 거쳐서 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기동 용기가 개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병이 개방될까요? 5병이 개방이 돼요. 중간에 있는 기동 용기가 개방이 됐어요. 뭐에 의해서?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그죠? 몇 개병이 개방돼요? 자, 이쪽으로 가서 1병. 못 가죠?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서 3병이 개방돼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기동 용기가 개방됐어요. 가보면 되죠? 1병이 개방되겠죠? 자, 이 체크 밸브를 만일에 잘못해서 반대쪽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병 설계가 아니고 3병 설계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3병이 터져야 되는데, 요 라인은 3병이 터져야 되는데 2병만 터지겠죠? 모자라겠죠? 체크 밸브가 현장 설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실수하면 원하던 설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하던 곳에 원하는 양이, 원하는 병수가 안 개방이 되는, 불이 안 꺼지는, 나중에 점검할 때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소방설비 기사반에서 하는 행위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전 그릴 때 뭘부터 그리는가 하면 집합관을 그려요. 상황으로 치면 척추를 그린다는 얘기죠. 집합관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저장 용기를 그려요. 그리고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연결관입니다. 그리고 선택 밸브를 그려요. 그리고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위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똑같으니까 다들. 자, 그리고 이제 뭐를 그리면 될까요? PS. 사실은 PS는 선택 밸브 쪽에 있는데, 이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좀 위쪽에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기동 용기를 그리는데, 이렇게 선택 밸브 오른쪽에 있는 요게 조그만 네모 있죠? 여기에서 바로 밑에 이렇게 걸려요. 여기 네모 있죠? 요거 네모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점선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점선이 선택 밸브로 바로 가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조금 오른쪽으로 있다 그러면 교재처럼 이렇게 좀 꺾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뭔가 하면 요게 이렇게, 요게 조그마한 요게 솔레노이드예요. 요게 이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솔레노이드예요. 예, 솔레노이드입니다. 그냥 밸브는 밸브 열리면 중간쯤 압력이 떨어지고 프레션 밸브나 대리조 밸브가 열리는 그런 용도에 쓰이는 게 그게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그냥 솔레노이드입니다. A구역, B구역, C구역 해가지고 이렇게 제어반에서, 그죠? 제어반에서 이거 전선이 이렇게 와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리는데, 자, 기동 용기에서 시작을 해서 선택 밸브를 지나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루프로 그래요. 루프로 한 바퀴 돌려요. 어디를? 예를 들어서 이게 5병이다, 이게 3병이다, 이게 1병이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합니다. 병수 맞춰가지고 1병, 2병, 3병 이렇게. 왼쪽, 오른쪽은 1병, 오른쪽은 5병. 아니면 이쪽은 1병, 이쪽은 5병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기동용기에서 가장 큰 기동용기 있죠. 기동용기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병수를 크게 담당하는 가장 큰 구역의 기동용기에서 가장 작은 구역의 기동용기를 루프를 그래. 루프. 그리고 이렇게 가서 몇 병이요? 몇 병? 1병 체크 밸브. 또 다시 이렇게 가서 뭐요? 몇 병 체크 밸브? 3병 체크 밸브. 요거는 몇 병 체크 밸브? 5병 체크 밸브. 그러면 여기다 이제 체크 밸브 이렇게 그려요.
근데 뭐 병수를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병 체크, 두 병 체크, 다섯 병 체크. 사실은 이 체크 밸브는 기능이 없어요.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설치하는 이유는 나머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얘만 없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럼 어디는 안 설치하고 어디는 설치하다 보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네, 그래서 다 설치하는 설계로 지금 돼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점선이 연결되면 한 병, 이쪽에 연결되면 체크밸브 오른쪽에 있는 다섯 병. 그럼 요 사이에 연결되면 몇 병? 세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은 어디로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세 병이니까 요 사이로 연결돼야죠. 뭐 썼어요? T 써가지고. 다 됐나요? 아니죠. 여기에 수동 잠금 밸브를 설치를 해야죠. 그러면 이 밸브는 왜 설치했냐? 이 밸브는 무슨 용도예요? 점검 시 폐쇄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 시 폐쇄하고 점검을 했어요. 얘를 잘못 오동작 시켰어요. 또는 얘를 잘못 오동작해서 개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 개방, 다섯 병 다 개방. 다섯 병이 집합관으로 가죠? 그죠? 구역으로는 안 쏟아져요. 그래서 구역에 있던 사람들이 질식사하진 않죠. 그런데 무슨 손실이 있어요? 저장 용기 약재 손실은 발생합니다. 집합관 폐지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점검 시 대비책으로 집합관 폐지 방법을 규정해 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규정하지 않아요. 두 개 중 선택해라. 집합관 폐지 방법이 있고 기동용 동간 폐지 방법이 있다. 너네 알아서 선택해라. 기동용 동간 폐지 방법은 여기다가 밸브를 설치했어요. 기동용기 위쪽에. 그러면 점검할 때 이 세 개를 딱 폐쇄를 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감지기 찍다가 그러면 뭐만 개방이 돼요? 얘만 개방이 되고 저장용기는 개방이 안 되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두 개 중에 선택을 이쪽을 많이 하죠. 이게 기동용 동간 폐지 방법이고 얘는 집합관 폐지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요거는 규정이 없고요. 그럼 이거는 하게 되면 불법이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현장에서 점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나 여기에 뭐를요? 기동용 동간을 분리하고 불편하죠. 집합관에는 뭐가 또 있어야 될까요? 안전 장치가 있어야죠. 이쪽이든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죠? 이렇게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이 안전장치는 종류가 안전 밸브일 수도 있고 봉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합관에는 안전장치, 저압시 저장 용기에는 안전 밸브와 봉판을 모두 설치해야 돼요. 얘는 안전 밸브든 봉판이든 하나만 설치하면 되고